제발 트윗 좀 그만해야 될 텐데. 트윗 계정을 해킹할 수는 없는 건가? 또 올렸어.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최근에 트위터 로고를 이 도지코인으로 바꿨죠. 역시나 일론 머스크의 기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런 머스크인지 저스크인지 이 미친놈 때문에 내. 그리고 최근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있었습니다. 44만 대 생산에 42만 대를 배송했습니다. 전문 조사기관 팩트셋의 예상치인 43만 대보다는 살짝 미스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미스는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가 상황 보시면 단기적으로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보시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선 라인에 걸쳐 있어요. 여기서 크고 작게는 거의 4-5번의 지지를 받았거든요. 만약에 이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 하방이 꽤나 크게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위험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은 오랜만에 테슬라에 대한 전망 및 분석과 지금 한껏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 침체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차량 가격이 올해 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15에서 많게는 20%까지 빠졌어요. 거기다가 IRA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더 지원받는 사람들도 있죠.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게는 30% 이상 싸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생각보다 낮은 인도량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시사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전기차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두 번째로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심각하고 테슬라 수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로 보시면 고급 모델인 모델 S와 X 같은 경우 생산량과 인도량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번스타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가격 인하가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수요가 더 안 늘 것이라고 목표 주가를 150달러로 낮췄습니다. 실제로 작년 점유율인 74%보다 훨씬 준 57%밖에 안 되고요. 포드, BMW, 폭스바겐 같은 기존의 완성차 업계들은 확실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테슬라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테슬라의 인도량이에요. 네, 꾸준히 아주 높은 성장률로 우상향하고 있죠. 그들의 비즈니스 핵심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테슬라가 애플처럼 엄청난 현금 흐름을 구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 시장은 이제 태동하는 시장이고 테슬라의 목적은 이 시장을 뭐 하는 걸까요? 네, 선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지금 당장 여기서 이익을 더 남긴다 보다는 더 차를 많이 팔아서 시장의 선점 효과를 누리는 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은행도 무너지고 경제 상황이 좀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때 밸류에이션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최근 2달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매번 말하지만 이거는 진짜 장기적으로 봐야 될 주식이에요. 제가 본 어떤 회사의 비전보다도 크고 원대합니다. 최근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 상태입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와 신규 주문 지수 같은 경우는 꾸준히 우하향하고 있고 소비자 재고는 올라가고 생산자 재고 지수는 보합세를 유지 중에 있어요. 어떻게 보나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다음은 ISM 제조업 지수의 70년 차트이고 회색 음영은 경기 침체 시기를 뜻합니다. 역사적으로 ISM 제조업 지수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거의 95%의 확률로 침체가 왔어요.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시장 이슈는 경기가 망해도 유튜브는 본다예요. 이 서비스업 지수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다음은 애틀랜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임금 상승폭 트래커인데요. 참 임금이라는 게 올라가기는 쉽지만 떨어지기는 정말 어려워요. 역대급 임금 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폭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파월은 금리 인상을 하려는 거고요. 결국 현 시점에 경제에서 필요한 건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의 노동부의 구인이직 보고서인 졸츠가 발표가 되었어요. 이걸 보고 해석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다. 두 번째로는 아니다. 이거 골디락스다. 지금 보시는 구인 비율, 그러니까 노동자 한 명당 빈 일자리 수가 2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1.6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역사적 평균은 거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직도 노동시장은 더 많이 떨어져야 된다. 저는 이 구인 비율이 떨어졌다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현상 유지를 했더라면 언젠가는 크게 하락을 겪어야 됩니다. 지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부서지는 게 아닌 천천히 둔화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천천히 둔화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저번처럼 은행 위기가 커지고 뭔가 또 위기가 찾아온다면 정말 급격하게 경제는 나빠질 겁니다. 오히려 이 정도 하락폭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요. 물론 다소 위험한 신호들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1분기 GDP
성장률이 거의 1.5%로 엄청나게 감소했어요. 열흘 전만 해도 3.5%였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 자체 추정한 경기 침체 모델로서 거의 90% 확률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결과를 내보내고 아직도 많은 대형은행들이 앞으로 올 2, 3분기에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를 찍을 것이다. 그리고 4분기에 경기 침체 선언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요, 일단 이 인플레이션이 잡아야 되는 거는 팩트입니다. 2% 아니 못해도 3%까지는 와야 됩니다. 그런데 GDP 성장률이 너무 높고 노동시장이 살아있으면 인플레이션은 절대 떨어지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적당히 둔화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왔는지조차 모르게 얇고 짧게 끝나는 시나리오도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지금 연착륙의 가능성을 조금 더 두고 싶어요. 또 당장 어제 이를 뒷받침하는 지표들이 나와줬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이제서야 금리 인상을 한 영향이 큰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보여져요. 한 앞으로 1, 2분기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걸 지나고 나면 다시 정상적인 장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갑자기 실업률이 엄청나게 무너져 내린다면 진짜 큰 위기가 왔다는 거겠죠?